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토지라고 그랬죠? 예, 이제 다시 가서 앞으로 가서 여러분 토지에 대해서 과세 대상 봅니다. 자, 48페이지 다시 갑니다. 재산세에서는 과세 대상에 대해서 물어볼 때 토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토지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주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택은 아까 공부했고 토지는 6월 1일 날 어디에 토지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몇 가지,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도 있고 별도합산 토지도 있고 분리과세하는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요. 여러분이 김포시 안에 토지를 여러 군데 가지고 있다고 그래봐. 여러분이 여러 군데 10군데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럼 김포시장은 재산세 계산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개 중에 땅 중에서 종합합산이 있으면 종합합산끼리 묶어서 계산하고 별도합산은 따로 별도합산끼리 묶어서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도 이렇게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계산한다 얘기예요. 예, 요거는 별도합산은 별도합산끼리 모으고 종합합산은 종합합산끼리 모으고 요거는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래서 분리과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요거 어떤 토지가 종합합산이고 어디에 사용할 때 별도합산이냐 이걸 우리가 구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것만 쫓아가다 보면 날 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도대체 어떤 토지가 종합합산 토지냐 이걸 알고 가야 된다. 넓게 봤을 때 어떤 토지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종합합산은 비사업 이걸 하는데 이거 비사업용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게 그게 비사업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 사업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어. 왜 가지고 있을까? 그쵸? 가격이 뭐하면 오르면 팔을 거잖아. 자기는 투자래. 남들이 볼 때는 뭔데? 투기. 그죠? 그럼 얘는 이런 토지는 가지고 있는 동안에 세금 내는 게 없잖아. 사업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재산세나 많이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그럼 비사업용 토지가 어떤 거냐? 이거부터 이해해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대략 찾을 수가 있다. 뭐 첫 번째 비사업용 토지는 농사 짓지 않는 농지. 예? 예. 누구든 거기서 여러분 여기서 농지는요. 농지 소유자가 직접 재촌작용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직접 농사를 졌느냐 안 졌느냐 작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 감면 혜택을 줄 때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그냥 재산세를 부과할 때 농지로 되어 있으면 본인이 농사를 짓던 다른 사람이 대리경작을 하던 임대차 경작을 하던 농지인데 누구든 거기서 뭐하고 있으면 그렇지 그건 봐주겠다 세금 부담을. 예? 그런데 누구든 거기서 뭐를 안 해. 농사 안 짓고 휴농 상태인 거 있죠? 그건 비사업용이다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또 그럼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는 별 사업용 토지는 여기 안 들어가죠? 그런데 예? 여러분 욕심 많은 공시법 교수 생각해요. 그분이 욕심이 굉장히 많아. 예? 예. 가족 욕심도 많고 공부 욕심도 많고 돈 부동산 욕심도 많아. 그 집은 형제가 8인가 9인가요? 예. 아니 본인의 형제 자녀도 꽤 돼. 여기 보세요. 욕심 많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사업에 이용하고 있으면 여기 안 들어가겠죠? 예?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 그러면 나 축산업 하지? 뭐 한다고요? 축산업에 사용하는 건 사업하는 거잖아. 잠실 종합운동장만한 땅 사놓고 흑염소 한 10마리 풀어놓고 뭐해? 나 축산업에 이거 봐줘야 돼? 안 된다 이거야. 사업하는 건 맞죠? 그러면 10마리면 10마리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인정해 주는 거지 무조건 사업한다고 다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정 면적을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거 이런 거 축산업하고 있다 그러면 10마리면 10마리 기준이 있겠죠. 그것을 뭐 한 거 기준 면적까지는 인정해서 사업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뭐 한 거 초과자가 붙은 거 그게 비사업용 비효율적이다.
이해가세요? 사업에 이용하고 있어도 법에 따라 정해놓은 기준 면적을 구한 거 초과.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초과자가 붙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건 비사업용 종합합산이다. 그죠? 또 뭐 공장용지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뭐라 그래요? 여러분 토지 위에 대지로 되어 있어요. 지목이. 그럼 여기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죠? 대지로 돼서는 건물 지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 뭐가 없어? 건물이 없어. 그럼 얘는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지. 나는 대지로 돼 있는데 건물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야? 나 대지 맞아? 이거잖아. 나 대지.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 비사업용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또 건물이 있었는데 무허가 건물이야. 그것도 비효율적이죠.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건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멸실돼서 철거하면 6개월까지는 봐주네. 있었던 게 철거됐으면 6개월 동안은 사업에 이용하는 걸로 봐줘요. 근데 멸실 철거되고 몇 개월 지난 거, 6개월 지난 건 더 이상 인정해 줄 수 없다. 비사업용이에요. 그리고 토지가액의 몇 프로? 2% 부하는 거, 예?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바닥 면적을 부한 거 초과. 여기 보세요. 이런 토지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그래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야? 나 대지. 볼 것도 없이 여기로 가야죠. 그러면 이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니까 재산세 부담을 뭐 하려고? 줄이려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겠다 이거지. 근데 진정한 건물 짓는 게 아니라 형식상이야. 자, 이 토지의 뭐가 시가 표준에 공시가격이 만약에 얼마? 1억이라고. 얼마? 1억짜리. 근데 여기에 10%면 얼마죠? 1,000만 원. 1%면 100만 원. 2%면 1억에 2%면 200만 원이죠. 200만 원도 안 되는 건물을 여기다 지어놨다 이 얘기야. 예? 그럼 땅 가격이 얼만데 1억인데 공시가격으로 1억인데 거기에 몇 프로? 2%도 안 되는 뭘 지어놔서 건물을 지었으면 이런 걸 지어놓은 거야 이거. 뭐야 이거. 그래도 건물이죠. 건축물이잖아. 봐줘야 될 거 아니야. 적더라도. 그래? 알았어. 그럼 요건 인정해줘. 바닥 면적은. 예? 그래서 그런데 요 바닥 면적을 뭐 한 거? 제외한 나머지 이거 있죠? 그건 나대지와 똑같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2%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바닥 면적을 뭐 한 거? 초과하는 짜투리 이런 건 나대지와 똑같다. 비사업용. 이해가십니까? 예. 이런 토지가 바로 비사업용 토지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부속 주택도 똑같아요. 주택이 있는데 무허가 주택이야. 그럼 거기에 딸려있는 토지도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와 똑같다. 자, 상가 건물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야. 주택이 있는데 무허가 주택이야. 그러면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도 합산.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만 알면 다 안되니까 이거 시험 보러 갈 때까지 10월 달까지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 기억할 수 없죠. 자꾸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별도 합산은 한마디로 뭐야? 어떤 토지가 별도 합산이냐 이 얘기야. 아까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본이. 그죠? 그거부터 알면 답을 찾아갈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 요거의 반대 사업용 토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땅 가지고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정상이죠? 예. 그럼 이런 토지는 사업에 이용하니까 돈 벌 거 아니야, 사업을 해서. 돈 벌면 개인은 소득세 내죠. 회사가 사업에서 돈 벌면 법인은 법인세 내죠. 그리고 매년 재산세 내야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는 종합합산보다는 얘는 정상적으로 세금 내면서 사업하잖아요. 그러면 재산세 부담은 얘보다는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따로 합쳐라고 해서 뭐라고 별도 합산이라고 한다. 어떤 분 카페 같은 데 밴드 같은 데 질문 오는 분이 있어요. 그냥 종합합산은 비사업용이야. 그리고 별도 합산은 사업용 토지를 별도 합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좋은데 왜 별도라고 졌어요? 왜 종합이라고 졌어요?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왜 이런 걸 물어봐? 아니야. 비사업용은 그냥 합쳐서 종합합산. 요거보다는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하니까 별도로 합쳐라. 그래서 별도 합산이야. 라고
지었을 거다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건데 왜 별도라고 지었어요? 이런 것도 공부하는 방향이 틀린 사람이 있어. 우리는 늘 얘기하는 게 진정한 교육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막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공인 중에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접수가 필요한 거니까 절대로 그거 고민하지 말아라. 그냥 별도 합산보다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인데 종합합산보다는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돼. 그래서 따로 띄어서 별도로 과세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용 토지가 어떤 거냐?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 여러분 영업용 건축물. 영업용이 뭐야? 영업하는 건물, 장사하는 건물, 사업에 이용하는 건물이 영업용이죠. 그래서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건물을 뭐라 그래요? 영업용 건축물. 거기에 딸려있는 토지는 건물 자체가 사업에 이용하죠. 그럼 그 토지도 뭐야? 사업용 토지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영업.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아까 멸실되고 몇 개월? 6개월 지났으면 나대지와 똑같대요. 그죠? 근데 몇 개월 안 지났으면 건물이 있는데 멸실하고 6개월이 안 지난 건 있는 걸로 봐주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6개월까지는 몇 개월 지나지 않은 거? 6개월 지났으면 종합합산, 안 지났으면 별도 합산이다. 이해가세요? 또 여러분 공장은 어디 있어야 돼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파트 단지에 뭐가 있어? 공장, 아파트 단지하면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에 공장은 있을 장소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별도 합산. 원래 공장은요, 공업지역의 공장 같은 거 있으면 1차 산업이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그래서 사업인데도 뭘로 와? 분리과세. 근데 얘는 있을 장소가 아니야. 주거지역이니까. 그죠? 그런 건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또 그 외에 기타 사업용 토지 하면 그런 거 있어요. 뭐, 토지 위에 뭐가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땅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야? 나대지 가지고 있으면 종합합산 가죠. 그런데 여기로 오려면 어떻게 해? 여기로 오려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여기로 올 수 있는 방법은 하얀 페인트 사다가 출쳐놓고 무슨 사업? 주차장 사업 해봐. 땅에 투자하는 거 별로 없죠. 그리고 주차장이니까 사업하잖아. 그러면 건물이 없어도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는 요리 온다. 뭘로? 별도 합산. 이해가세요? 그래서 비사업용 종합합산, 사업에 이용하는 건 뭐? 별도 합산. 그럼 이건 뭐냐? 여러분, 요거 합산자가 붙었잖아요. 요거는 요런 토지는 요런 토지끼리 합쳐서 계산. 요건 토지 있으면 요건끼리는 합쳐서 계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많이 내고 요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종합합산 과세표준이 커지니까 세금 많이 내겠죠. 근데 이거는 소유자가 같아도 합치지 마라. 왜 합치면 안 돼? 분리. 따로따로 분리해서 과세. 왜 그래요? 차별 과세야 돼요. 차별. 차등과세라고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토지 소유자가요, 여러분이 땅 가지고 있는데 농사 짓는 땅도 있고 해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땅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해원제 골프장 사업하는 건 돈을 많이 벌잖아, 여러분이. 그죠? 근데 농사 짓는 건 소득이 거의 없잖아. 근데 그걸 두 개 합쳐서 세금 계산하면 너무 부담이 크죠?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야지. 그래서 분리과세는 보다 낮은 세율, 제일 낮은 거 뭐? 저율, 세율이 낮은 거. 그리고 제일 높은 거 뭐? 고율. 이렇게 차별을 해야 되니까 합치지 말아라. 소유자가 같아도 각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경작하는 뭐? 농사 짓고 있는 전, 닭,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이런 거는 투기가 아니니까 따로 띄어서 그것만 가지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또 두 번째,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법률에 따라 묶여져 있는 지역이 뭐? 임야. 여러분이 임야는 산이잖아요. 여러분이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법률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다. 내가 묶은 거 아니라 국가가 묶는 거죠. 그럼 국가 때문에 나는 사용수익 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임야는 세금 부담을 어떻게 해? 줄여줘야 될 거 아니야. 사용수익 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는데 자기 임야라고 들어갔다 지뢰밟아 죽으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의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건 저율 그랬죠.
여러분 재산세 세율에서 제일 낮은 게 수능생 중에서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합격 비율 1000분의 0.7이에요. 100분율로 얘기하면 1%가 안 되는 0.07%. 0.1도 아니에요. 0.07%. 예. 이게 제일 낮은 세율, 저율. 그러면 여러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있죠? 예, 사업은 사업인데 여러분 염전 사업하는 거 생각해봐요. 소금은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누구나 염전 사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염전 사업하는 사람들이 작당을 하고 단합을 해서 소금 한 가마니에 1억씩 팔아. 그러면 그거 사 먹어야 돼. 그죠? 예? 사야 될 거 아니야. 없으면 죽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너네는 소금 몇 가마니 확보해 놨어? 이게 이제 부의 척도가 되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건 가격을 국가가 어떻게 통제를 해. 대신 너네는 사업하는데 세금 부담은 줄여줄게. 왜? 공익사업으로 봐주겠다. 이해가세요? 예, 염전 사업하는 거,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하는 거 있죠, 토지. 또 물류 화물 터미널 있죠, 물류 운송. 그것도 공익사업이야. 또 주택건설회사가 땅 사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거기다 공급하려고 그래. 주택 공급도 공익사업이야. 이런 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요것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제일 높은 거 사치성 재산. 호화스러운 사치성 하면 대표적인 게 뭐냐? 해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여러분 토지가 있는데 골프장 사업 안 해? 사업하는 건 별도죠? 별도 합산이잖아. 근데 해원제 골프장은 사치성이야. 수익이 많이 발생해. 세금 많이 내야죠? 예. 그래서 고급 오락장 토지. 요거는 1000분의 얼마? 40. 1000분의 40이면 4%죠? 재산세, 부동산 중에서 제일 높은 세율이 1000분의 44%고 제일 낮은 부동산은 1000분의 0.7. 제일 낮은 거와 제일 높은 걸 구분해서 과세해야 되니까 이런 토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합쳐서 계산할 수는 없다. 이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정리하면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중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것이 딱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농지. 물론 농지 나왔죠. 예? 누구든 농사 안 지면 여려가 비사업용. 농사 짓고 있으면 이리 가네. 그죠? 예. 목장용지 축산업 하는 거 있죠. 예. 정상적으로 하면 요건 다 충족했으면 이리 가서 세금 부담 줄여줘. 근데 형식상 한다 그러면 이건 비사업용이니까 이리 가겠죠. 공장도 있을 장소에 있으면 여기로 오거든요. 공익사업으로 보고. 예. 근데 입지 조건이 안 맞으면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됐어요? 또 영업하는 건물 있죠. 상가, 점포, 사무실. 기본이 뭐야? 별도 합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준 면적을 뭐하면 초과자가 붙으면 이리 가네, 초과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건데 그 중에서도 4가지 정도만 따로 정리하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48페이지. 48페이지 보시면 농지 나왔죠? 예. 농지는요,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전, 답, 과수원까지가 농지예요. 축산업을 하는 건 목장용지는 축산법 규정에 따라 별도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전답, 과수원, 농지인데 기본이 첫 번째 보시면 개인 소유 농지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2번 특정 법인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럼 먼저 1번으로 가서 개인 소유 농지 있죠? 전답, 과수원. 예, 여기 보세요. 그럼 농지가 개인 소유 농지는 자 있을 장소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여기서 한번 봐요. 어디에 있어야 돼? 자, 여러분 도시지역 어디? 안에 이건 특광도시. 그죠? 예, 시 이상 지역은 도시지역 아니냐? 바뀌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구읍면 지역은 아니에요. 시 이상 지역부터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있죠? 거기에는 도시지역 아니냐? 도시지역 바뀌냐? 도시지역이 뭐예요? 시골지역, 도시지역 그거 아니잖아. 도시지역이 뭐죠? 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되겠다, 개발해야 되겠다,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묶어놓은 지역이 뭐야? 도시지역. 그럼 도시지역 안에는 용도지역이 있어요. 예, 주거전용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이해가세요?
예, 그럼 도시적 밖에는 일반 지역과 똑같아. 자, 그럼 여기서는 도시적 안에만 따져요. 왜? 도시적 어디 밖에 있어. 그거는 다 인정해줘. 입지 조건. 근데 도시적 어디? 안에는 생각해봐요. 주거지역. 대표적으로 강남의 주거지역 재개발, 재건축하는 주거지역에, 예? 거기에 평당 1억 넘는 땅이지. 토지 가격이 1억 넘잖아요. 그런 토지에서 상추를 재배하고 있대. 그러면서 뭐 하고 있대, 자기는? 농사 짓는 거 봐줘야 돼? 농사를 짓고 있어도 진정한 경작으로 볼 수 없잖아. 아니, 1억짜리 하는 땅 한 평에다가 거기서 뭐를 하고 있다고. 상추 재배하면 이파리 하는 거 100만 원씩 팔아도 손해보겠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진정한 경작으로 볼 수 없다. 있을 장소에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다니다 보면 농지가 주로 어디 있어? 꼴짜기 같은 데 있잖아. 그래서 어디? 녹지지역하고 개발 제한구역에 있어야 된다. 뭐가? 농지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고 비싸니까. 이런 지역에 있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도시적 어디? 밖에는 군읍면은 다 들어가. 도시적 밖에는 여기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어디만? 도시적 안에서는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만 뭘로 간다? 분리 과세. 1000분의 0.7. 백분율로 얘기하니까 0.07. 제일 낮은 거. 이해가세요?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다. 이거는 진정한 경작이라고 볼 수 없다. 비사업용이야. 비효율적.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인정 안 하겠다 이거지. 종합합산 가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뭐? 특정 법인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여러분, 회사가 농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이 뭐야? 투기죠. 네? 회사가 농지 가지고 있는 건 농사 지으려고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여러분, 삼성전자도 농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사원 모집할 때 모내기 사원 모집 봤어? 뽑잖아.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아닌데도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건 뭐야? 투기다. 그래서 일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비사업용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요 단체 특별히 5개만 딱 법률에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농지법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법인 만드는 거. 옛날에는 영농조합법인 이런 거 있었죠? 예, 이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투기가 아니다. 여러분, 요즘은 시골 가면 젊은 사람들 기촌 귀향해서 어떻게 해요? 인식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한 동네에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각 집에서 땅이 농사 짓는 농지가 밭이 예를 들어서 100평씩 가지고 있다고 그래봐. 그럼 10집 하면 1000평이 되겠죠? 근데 각각 100평에서 농사 지어봐야 팔지를 못하고 기껏 하는 게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자식들한테 뭐 해줘? 예? 김장해서 보내주잖아. 예, 자식들은 늘 말만 해, 말만. 아, 고생스러웠는데 왜 농사 짓고 말만. 돈은 생활비를 주면서 농사 짓지 말라 그러면 안 질 텐데, 돈은 안 주면서 뭐라고 그래. 걱정 엄청 하는 것처럼 가식적인 단어를 많이 쓰지. 뭐라고. 아니, 왜 힘들게 고생하냐고. 아니, 농사 짓지 마. 그럼 뭔데? 용돈을 줘야 할 거예요. 역시 마음의 표현은 필요 없어. 오고 가는 물질로 눈에 보이는 거야. 없는 사랑도 돈 앞에서는 사랑이 꼽히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시골 가서 10집에 100평씩 가지고 농사 지은 걸 다 모아가지고 법인 만들어요. 그래서 법인 앞으로 다 등기에 묶어버려. 그럼 법인 이름으로 1000평이 되겠지. 그래가지고 다 약속해가지고 이번에는 내년에는 뭐 무만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뭐 배추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0평에서 생산되는 걸 판로를 팔 때 마트, 대형 마트 같은 데 가서 납품할 수도 있잖아요. 판로가 개척이 돼 있죠. 예, 옛날에 지고 다녔지만 지금은 뭐야? 인터넷 다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 투기가 아니다.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있어요. 농어촌공사도 정부 출자 기관이지만 얘들도 재산세 내요.
그런데 농지를 가지고 있어. 왜? 농가에 뭐 하려고? 제공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건 투기가 아니다 이거죠. 또 사회복지사업자가 있어요.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에 소비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복지사업자가 누구예요? 양로원, 보육원 이런 데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은 팔지 않고 복지시설에 소비, 사용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농사 짓고 있는 농지. 이건 투기가 아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 있어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이니 농지가 없으니까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농지를 조성해서 지금 뭐하고 있다? 농사 짓고 있다. 이런 거. 매립간척, 법인이 매립간척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지는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중이 뭐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거는 뭐다? 분리과세. 여러분, 종중분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나 종중소유 농지는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글자만 따서 농농복종법. 그죠? 이렇게 관련된 5가지만 특별히 분리과세.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요런 데가 가지고 있는 농지는 어디 간다고요? 투기가 아니니까 1위가 어디? 분리과세 갑니다. 제일 낮은 거. 그러면 요거 말고 일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 어디로 가? 종합합산. 그죠? 이런 데 빼놓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 무조건 종합합산이야. 투기. 됐습니까? 그래서 요 앞글자만 따서 암기할 때 농농복종법 요 5가지만 뭘로? 분리과세. 그 외에는 전부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보고 오시죠. 됐죠? 예. 이번에는 여러분 48쪽에 보시면 목장용지라고 나왔죠? 목장용지는 개인이 축산업을 할 수도 있고 회사가 축산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도 입지 조건 맞는 지역에서 하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도시지역 어디? 안에. 밖에는 다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도시지역 어디? 안에는 있을 장소가 어디야? 축산업 할 때. 이런 데서 축산업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디로 가라? 녹지지역하고 뭐? 개발 제한구역. 그죠? 그리고 도시지역 어디? 밖에도 여기로 와.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때 도시지역 밖에 여기 안에는 녹지지역, 개발 제한구역은 분리과세, 이런 지역은 비효율적 어디로 가? 종합합산. 이러면 날세. 그죠?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쉽게 하려면 간단한 걸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에 100명이 수업하고 있는데 이 중에 서 있는 놈이 간첩이야. 서 있는 놈이 누구야? 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김성래는 간첩이네? 김성래가 누구야? 그런 사람도 있네. 제가 김성래입니다. 김성래는 간첩이야. 그러면 되지. 앉아있는 사람 이름 다 적어놓고 그 사람들은 간첩이 아니. 서 있는 김성래는 간첩. 그러지 마. 공부 피곤해. 그냥 한 사람만 외워.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개발 제한구역하고 어디 녹지지역에 있는 것만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이거지. 그 외 지역은 어디로 가? 종합합산. 이해가죠? 예. 이렇게 해서 분리과세, 종합합산 봤어요. 그런데 하나 특징이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뭐 공시법 욕심 많은 공시법 선생님이 흑염소 5마리 풀어놓고 뭐하고 있다고? 축산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축산법에는요. 어떤 가축을 몇 마리 사육할 것이냐에 따라서 축산법에 허가 기준이 있어요. 자, 풀을 뜯을 수 있는 초지가 있어야 되고 사료밭이 있어야 되고 축사가 있어야 되고 저장시설 창고 면적을 갖춰야 돼. 그래서 10마리면 10마리, 100마리면 100마리 거기다가 기준 면적을 곱해서 그 시설을 갖췄을 때 허가를 내줘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그거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목장용지인데 기준 면적을 초과했느냐 초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어디까지만 기준, 여기에 있는 것도 무한정이 아니라 어디? 기준 면적까지예요. 그럼 기준 면적을 뭐 하는 거? 초과자가 붙으면은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어디로 가? 종합합산. 여러분 초과는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초과는 뭐 짜투리만 따로 띄어서 그건 어디로 가? 종합합산. 기준 면적은 인정해 준다니까.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목장용지 기준 면적까지 개발제한구역 녹지 지역에 있으면 분리 과세. 그 외에는 어디로 간다? 종합 합산으로 간다. 여기까지. 자, 잠시만 쉬었다 가죠. 예.